나는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이순신의 마음이 여러 가지 극단들을 동시에 품고 있음을 알았다. 이 극단들이 하나의 인격 속에 합쳐지면서 그는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간다. 그는 싸우는 7년 동안 123번 군율로 부하를 처벌했고 그중 28번은 목을 베어서 사형에 처했다. 그 밖의 죄인은 군장으로 때리거나 옥에 가두었다. 이순신의 부대라고 해서 다들 용맹하고 충직한 자들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모든 조직이 대개 그러하듯이 이순신의 부대에도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었다. 전투 중에 도망가는 자, 군량미를 빼돌리는 자, 군사시설과 배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못쓰게 만든 자, 군대 안 가려고 도망친 자, 적에게 투항한 자, 집단 탈영자, 적과 내통한 자, 부녀자를 강간한 자, 병영 안에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음란한 짓을 한 자,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민심을 동요시킨 자, 백성의 마을에 내려가 행패를 부리고 개를 잡아먹은 자, 명나라 장수를 접대할 때 조선 여자를 동원해서 심부름시킨 자, 작전 해역에 들어와서 물고기를 잡은 자, 배를 만들어 오라는 기일을 어긴 자, 아무 잘못이 없는 병조를 매질한 상급자, 백성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자, 술 취해서 개기는 자, 건방지고 버르장머리 없는 자, 군대 예절을 지키지 않는 자, 무장을 갖추지 않는 자 등등 장군의 속을 썩인 자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적전 도주, 부녀자 강간, 유언비어 유포, 군량미 절취, 집단 탈영 등은 모두 목배였다. 이순신은 죄인들의 범죄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죄인의 이름을 밝혔고 곤장 때린 대수를 숫자로 기록했다. 이순신의 치죄는 엄격하고 신속했다. 죄에는 지체 없고 가차없이 벌이 따랐다. 방단마을의 박몽세라는 병졸은 석수였는데 채석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웃집 개에게 피해를 미쳤다고 해서 곤장 80대를 맞았다. 곤장 80대면 몸이 부서졌을 터인데 박몽세는 평소에도 행패가 심했던 모양이다. 이순신은 병졸이나 백성들을 처벌했을 뿐 아니라 군수, 현감 같은 고위직 관리들이나 초급 장교들도 군율을 어기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붙잡아 와서 곤장을 때렸다. 장흥부사, 나간군수, 보성군수, 진도군수, 무안군수, 한평현감, 영암군수, 하동현감, 해남현감들은 기일위반, 근무태만, 명령불복종 등의 죄목으로 끌려와서 곤장을 맞았다. 하동현감은 90대를 맞았고 해남현감은 10대를 맞았다. 90대를 맞으면 몸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밖에 만호, 군관, 병졸, 종들도 숱하게 끌려와서 곤장을 맞았다. 부하를 목베거나 곤장을 때릴 때 이순신은 어떠한 감정도 노출하지 않는다. 목베었다, 때렸다, 가두었다가 전부다. 그는 자비로운 장군이 아니었고 무자비한 장군도 아니었다. 자비나 무자비로 재단할 수 없이 일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그는 걸어갔다. 나는 이 무정한 문장들을 읽으면서 목베었다, 때렸다 뒤에서 슬픔을 안으로 밀어놓고 있는 이순신을 느꼈다. 그는 말하지 않고 갈 길을 간다. 이순신의 어려움은 적은 군사로 큰 적을 맞아야 하는 전투뿐 아니라 식량 부족, 병졸들의 탈영, 겨울바다의 추위, 전염병이었다. 이 어려움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었다. 이순신 함대의 판옥 전선은 배 한 척에 120명 이상이 타고 있었다. 배는 노를 저어서 이동했다. 노젓는 격군들의 노동과 훈련은 가혹했다. 전투가 벌어지면 격군장의 북소리에 맞춰서 좌회전 우회전 해야 했고 적선을 들이받을 때는 더욱 빨리 저어야 했다. 계사년 2월 3일에는 격군 80여 명이 배를 훔쳐 타고 집단 탈영했다. 이순신은 추격대를 보내 이들을 붙잡아 와서 주모자들을 그날로 목베었다. 흥양의 어부 막동이는 탈영하는 격군 30여 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서 도망치다 잡혀서 즉각 목이 베어졌다.
어부들의 배가 집단 탈영에 이용되는 사태는 심각한 위기였다. 충청수용에서는 배에 불이 나서 격군 140여 명이 불에 타 죽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계사년 8월 19일에 이순신은 장계에 이렇게 썼다. 신이 이끄는 수군만 계산해봐도 사부와 격군이 합쳐서 본래의 수는 6,200여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과 올해 전사한 수와 2, 3월부터 오늘까지 병도로 죽은 자가 600여 명에 이릅니다. 겨우 살아남은 군사는 아침 저녁 먹는 것이 고작 2, 3홉도 되지 않아 굶주림과 피곤함이 번갈아 극에 달해 활을 당기고 노를 젓는 일을 결코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순천, 나간, 보성, 흥양 등의 고을에 있던 군량 680여 섬을 지난 6월쯤 날라와 나누어 먹였으나 다 썼습니다. 이순신은 전량 사태를 임금에게 보고했지만 임금이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는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갑오년 1594년의 일기에는 1월 19일 영남 여러 배들의 활군과 격군들이 거의 다 굶어 죽게 되었다 한다. 참혹하여 들을 수가 없다. 1월 20일 살을 예듯 춥다. 여러 배에 옷 없는 병들들이 목을 움츠리고 앉아 추위에 떠는 소리는 차마 듣기 어렵다. 군량마저 도착되지 않아 더욱 답답하다. 라고 적혀있다. 이날의 일기는 그의 엄중한 침묵 밑에 깔린 슬픔과 고통을 건조한 문체로 기록하고 있다. 7월 3일 음란한 여자를 처벌했다. 각 배에서 여러 번 군량을 훔친 자를 처형했다. 9월 11일 남평의 생리와 순천 격군으로 3번이나 군량을 훔친 자들을 처형했다. 이처럼 군량 절도 범죄를 다스린 기록들이 자주 나온다. 생리와 격군이 3번이나 군량을 훔쳤다면 배가 고파서 끓여 먹으려고 소량을 훔친 것이지 빼돌려서 팔아먹으려고 다량을 훔친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팔아먹으려고 훔쳤다면 작물 매수 조직이 잡혀왔어야 한다. 갑오년 7월 3일에는 음란한 여자를 처벌했고 같은 날에 군량 절도범을 사형했다고 하니까 굶어 죽어가는 판에도 음란여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상대인 남자가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 음란여는 불특정한 다수남을 상대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병졸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군량을 훔쳤고 훔치다 걸리면 사형당했다. 병졸들은 죽지 않으려고 탈영했고 탈영하다 잡히면 베어졌다. 이순신은 살려고 도망치는 부하들을 붙잡아서 목베었다. 격군이 없으면 배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도망치는 격군을 목베지 않아도 배를 움직일 수 없다. 난중일기의 메마른 문장 속에서는 춥고 배고파서 도망치는 부하들을 목베는 이순신의 마음의 풍경은 보이지 않는다. 이순신의 바다는 인간세의 고해다. 그는 그 고해를 끝까지 건너갔다. 이순신은 한바탕의 전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소상히 적어서 임금에게 보냈다. 이순신의 장계는 그 첫머리부터가 문신들의 장계와는 판이하다. 이순신은 고사나 고전의 글을 끌어들이면서 임금의 덕성을 찬양하는 상투형을 버리고 삼가 무찌르고 붙잡은 일을 보고합니다. 라는 첫 문장으로 대뜸 시작한다. 나는 이 문장에서 그의 무인적 에토스를 느낀다. 그는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부하들의 이름과 공족을 모조리 적어서 임금에게 보냈다. 지금 그들의 이름은 모두 기록에 남아있다. 맞부터 싸울 때 관노비 기이, 관노비 난성, 토병 박고산, 격군 박공산들은 전사했고 그 밖에 수많은 관노비, 산노비, 절에 딸린 노비, 내수사 노비, 어부, 격군, 토병들은 부상당했는데 이순신은 이들의 이름 석자와 작은 전공까지 세세하게 적어서 임금에게 보냈다. 이순신은 이들의 처자식들에게는 구제를 위한 특전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임금에게 청원했다. 그 엄혹한 신분제 사회에서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천민들의 이름을 적어서 임금에게 보내고 원호를 요청했다. 군율을 어긴 자들을 가차없이 목베는 한편 전사한 노비들의 이름까지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며 공로를 챙기는 그 양극단을 그는 하나의 마음에 품고 있었다. 노량은 그의 마지막 바다이다. 명량에서 노량으로 나아가는 정유년 겨울에 그의 일기는 때때로
비와 눈이 내렸다. 서북풍이 불었다. 눈이 내렸다. 흐렸다 맑았다 뒤범벅이었다. 처럼 간단한 한 줄이다. 이 한 줄의 문장으로 전쟁의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는 눈보라치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